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공조 부품 분야에서 뭐랄까 꽤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죠. 삼성 공조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1970년대에 라디에이터 생산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 온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 내연기관차의 라디에이터나 오일 쿨러 이런 게 주력이었던 회사가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용 열관리 시스템 부품 개발에 나서고 있고 또 해외 생산 거점 확보에도 좀 힘을 쏟고 있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공조, 과연 이 기업이 견고한 자산 가치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재평가될 시점에 와 있는가? 아니면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현실의 여러 어려움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전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공조가 아주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는 정말 현저히 저평가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친환경차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까지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물론 재무적인 안정성 이건 분명히 큰 장점이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최근 실적에서 나타난 어떤 수익성의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한원 시스템이나 두원공조 같은 아주 쟁쟁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 환경 그리고 또 개발 중인 신기술이 과연 실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요.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공조의 그 재무 상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정말 뛰어납니다. 부채 비율이 13.71%에 불과하다는 건요. 이건 거의 무차입 경영에 가깝다는 의미고요. 자본 비율은 86.29%에 달합니다. 이처럼 아주 탄탄한 재무 구조는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게 0.41배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명백한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회사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냉각 시스템, 또 전동 컴프레서, 수소차용 열관리 부품 같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 부품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가올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4년 예상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요. 영업이익은 7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건 원가 관리 능력이라든지 수익성 개선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방증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베트남 공장 증설을 통해서 글로벌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고 또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꾸준한 배당 정책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및 산업용 열 교환기 전문 기업인 동환산업을 인수했죠. 이걸 통한 사업 다각화까지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11월 7일에 주가가 9% 이상 급등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로 전환한 것은 이러한 내재 가치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시작되는 어떤 신호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정성이 미래의 성장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 우려의 첫 번째 근거는요. 바로 최근 실적의 불안정성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한번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영업이익은 16.9%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38.8%나 급감을 했습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외부 요인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건 결국 비용 증가 압력에 회사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 방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친환경차 부품 시장의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삼성공조가 배터리 냉각 시스템이나 전동 컴프레서 개발에 투자하는 그거 자체는 옳은 방향인데요.
근데 이 시장에는 이미 한온 시스템, 두원공조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한온 시스템 같은 글로벌 티어 1 부품사는 정말 막대한 R&D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심지어 삼성공조의 기술력이 이런 선두그룹이나 해외 메이저 업체들에 비해서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냉정한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단순히 우리도 개발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 시장 점유율 확보와 수익 창출을 낙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와 수급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인데요. 최근 주가가 급등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52주 최고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이게 어떤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다시 매도 우위를 보이는 점도 좀 부담스럽고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8%를 넘는 높은 신용용자 잔고 비율입니다. 이건 잠재적인 매도 물량,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게 시장에서 가끔 혼동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사업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플렉투그룹 인수 가능성 같은 뉴스들이 삼성공조와 연관되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듯한 모습이 가끔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름만 같을 뿐이지 삼성공조는 삼성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독립기업이거든요. 이런 시장의 오해가 기대감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할 때는 좀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우려들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쟁점, 그러니까 친환경차 전환의 수혜자인가 아니면 경쟁 심화의 희생자인가, 이 문제부터 한번 보죠. 저는 삼성공조가 명확한 수혜자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서 열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은요, 내연기관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거든요. 배터리의 최적 온도를 유지하는 게 성능, 수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과 직결됩니다. 충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삼성공조는 바로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라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들의 전동화 전략에 발맞춰서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베트남 공장 증설 역시 단순히 인건비 절감 차원을 넘어서서 현대기아차의 동남아 생산 거점 확대와 연계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동안산업 인수를 통해서 기존 자동차 공조 외에 수소차 스택쿨링 모듈이라든지 산업용 열교환기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점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건 특정 분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 전기차 열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나 현대기아차와의 관계, 물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건 맞는데요. 하지만 개발 중이다라는 것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원 시스템이나 덴소 같은 글로벌 강자들은 이미 배터리 냉각이라든지 히트펌프 시스템 같은 데서 상당한 기술력과 양산 경험, 그리고 특허 포트폴리오까지 구축을 했거든요. 과연 삼성공조가 이들과의 기술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죠. 단순히 우리도 하고 있어요, 이 수준을 넘어서서 고객사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이끌어낼 만한 확실한 기술적 해자, 이걸 구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물음표가 남는다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수익성 악화가 단순히 원자재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경쟁 심화로 인한 납품 단가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R&D 비용 증가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는 아닐까요? 시장 성장의 과실이 오히려 경쟁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경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 실적 악화는 좀 일시적인 요인, 특히 그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물류비 상승에 영향이 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4년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7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비용 구조 개선이라든지 수익성 관리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삼성공조는 현대 기아차라는 강력한 캡티브 마켓,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들의 요구사항에 맞춘 어떤 커스터마이징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충분히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PBR 0.41배라는 이 극심한 저평가 상태는요, 설령 기술 경쟁에서 다소 좀 뒤처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수익성 변동보다는 좀 장기적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예상치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일 뿐이죠. 실제 발표된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그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캡티브 마켓이라는 점도 이게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결국 그 고객사의 실적이나 정책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거든요. 현대기아차 외에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공급 확대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성장성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친환경차 관련 부품 매출이 현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중이 얼마인지, 또 이들 신규 부품의 실제 마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아직 좀 희망 섞인 전망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현재의 수익성 지표가 좀 견고하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쟁점, 즉 삼성공조가 저평가된 가치주의인가 아니면 성장이 정체된 가치 함정, 이른바 밸류 트랩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명백한 저평가 가치주라고 봅니다. PBR 0.41이라는 수치는 그냥 단순히 싸다 이런 느낌을 넘어서서요, 회사가 망해서 자산을 다 팔아도 현재 주가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남는다, 거의 이런 의미에 가깝거든요. 이 가치는 앞서 언급했던 그 초우량 재무 상태, 즉 낮은 부채와 높은 자본이 아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공조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회사입니다. 이건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려는 의지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자산 가치와 배당 매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긴 합니다만 저는 낮은 PBR이 반드시 좋은 투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 함정의 개념이잖아요. 즉, 싸 보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해서 자산 가치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의미죠. 시장 참여자들이 삼성공조의 주가를 왜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혹시 보유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좀 내연기관 시대에 최적화된 노후 설비여서 미래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는 건 아닐까요? 또는 자동차 부품 산업 자체가 가진 어떤 경기 순환성, 낮은 성장률에 대한 고질적인 우려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5.26% 수준인데 이게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자본을 투입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수치거든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성장의 매력은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PBR에 녹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숫자만 보고 저평가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따른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성장이 정체된 내연기관 부품주, 이런 인식이 강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친환경차 열관리 시스템이라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이제 막 시작되었고요. 베트남 공장 증설과 동안산업 인수를 통해서 외형 확장과 사업 다각화도 진행 중입니다. ROE 5.26%가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저는 급격한 성장을 추구하다가 재무 건전성을 해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점진적으로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현재의 전략이 오히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가치 함정이 아니라 가치 재평가의 초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실질적인 이익 증대로 이어져서 시장의 인식을 바꿀 만큼 강력하고 또 빠른 속도로 진행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합니다.
보유한 자산, 특히 토지나 건물의 장부가가 현실화되기 어렵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평가 상태는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거든요. 미래 성장 동력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서 현실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가치 함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쟁점이죠. 최근 주가 흐름과 수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월 7일에 하루 만에 주가가 9% 이상 급등했고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기술적 반등 이상의 좀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삼성공조의 본질적인 가치, 즉 뛰어난 재무 안정성과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수급 개선은 향후 주가 재평가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하루의 움직임만으로 추세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 급등과 수급 개선,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실제로 그 이후에 외국인들은 다시 매도 우위를 보이는 날들이 있었고요. 기관의 매수세도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은 어떤 특정 뉴스나 이벤트 혹은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앞서 제가 지적했던 8%를 넘는 높은 신용 융자 잔고 비율입니다. 이건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 폭탄과 같거든요. 공매도 세력에게도 좀 매력적인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단기적인 주가나 수급 변화보다는 실제로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개선이라는 펀더멘털의 변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삼성공조는 부인할 수 없는 재무적 안정성과 자산 가치를 지닌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러한 내재 가치에 비해서 명백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여기에 친환경차 열관리 시스템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습니다. 베트남 공장 증설이나 동환산업 인수 등 구체적인 성장 노력도 진행 중이고 또 꾸준한 배당은 투자 매력을 더하고 있죠. 최근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러한 잠재력이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는 창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2025년 상반기에 보여줬던 그 수익성의 흔들림, 그리고 한온 시스템과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치열한 경쟁 환경, 또 이들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 그리고 높은 신용 비율과 같은 잠재적인 수급 불안 요인들,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 성장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좀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고요. 현재의 낮은 주가 평가는 어쩌면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을 시장이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삼성공조라는 기업을 두고 안정성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성장 잠재력에 주목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근거와 해석을 통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친환경차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 기업이 과연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또 시장은 그 가치를 앞으로 어떻게 평가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정적인 재무 구조 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경쟁의 벽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좀 부딪힐지 그 결과는 앞으로 발표될 실적과 시장의 반응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속에는 이 외에도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